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은 또 제가 습득하고 있어야죠.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도 젊은 직원들, 20대, 30대 젊은 직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몇천 명 되는 직원들하고 일일이 내가 만나볼 수도 없고 수시로 저는 이메일로 보냅니다. 직원들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생일이 되면 제가 의무적으로 저한테 제안을 하나씩 하라고 해요. 회사를 위한 제안을 하나씩 해라. 그래서 1000명이 제안을 해서 10분의 1만 우리가 건져도 1년에 100가지씩 좋은 제안을 나와요. 이게 회사가 100가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100가지 변화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한테 내가 그다음에 생일이면 생일 꽃다발을 내가 전부 보내주고 그 대신에 너희들이 나한테 선물로 회사를 위한 하나 제안을 해달라. 그래서 이메일을 보면 내가 그걸 또 직접 회신을 해주고. 한 번은 우리 직원의 그 부인이 저한테 이메일을 직접 보낸 적이 있어요. 보니까 참 눈물겨운 편지야. 제가 그 현재 과장인데 10년째 과장을 하고 있다. 자기 남편이. 근데 진급 때만 되면 자기 남편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 애들도 자기 아빠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진급 때만 되면 코가 쭉 빠져가 진급이 못해서 오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직급 제한이 있죠. 과장에서 몇 년 이상이 안 되면 진급이 안 되는 그 직급 제한이 있어요. 계속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어떻게 좀 하다못해 호칭만이라도 좀 제발 차장이라도 불러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이런 인사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탔으면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 참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인사제도를 바꾸면서 모든 회사의 인사 기준을 일단 과장, 차장, 부장 일정한 기간이 되면 무조건 불러줘라. 꼭 좀 부르는 게 무슨 대단한 거야. 그리고 실제 보수나 이런 것은 연봉제에서 나가니까 그건 불러주는 건 아무 문제 없죠. 그래서 그걸 즉각 해결해줬더니 그 부인이 내가 그걸 회신을 해줬어요. 정말 우리 부인의 심정을 내가 잘 압니다. 좋은 제안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부인은 나한테 그런 회신이 올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이메일로 즉각 그 메일이 회신이 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또 회신을 하기를 제가 이렇게 사장님께서 제가 사장 때 이렇게 저한테 회신만 보내준 것만 해도 저는 감지됐지 않은데 이렇게까지 좋은 내용을 보내주셔서 저는 더 이상 이제 후회가 없습니다. 진짜 진급 안 돼서 좋습니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이 감동에 서로 감성 경영이죠. 이런 것이 제가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있으면 사회에 나가면은 엄청난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은 거기에 도전하게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비록 졸업할 때는 다 어떻게 보면 출발점에 같이 서죠. 마라톤의 출발선에도 같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뛸 때는 같이 뛰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건 점점 마치 콤파스의 각도처럼 벌어지죠. 누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 누가 어떤 열정을 갖고 하느냐, 누가 어떤 자기 변화에 대해서 빨리 적응하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이런 차이에 의해서 그건 엄청난 간격이 벌어지고 나중에는 급기야 한 10년, 20년, 30년, 40년 후에는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는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제가 지금 직장생활이 사회생활 한 지가 이제 거의 40년이 돼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도 처음에 신입직원으로 똑같이 대기업에 입사시험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신입직원, 계장, 옛날에 직급이 많아서요. 대리, 과장 대리라는 게 있었어요. 과장 대리, 과장, 차장, 차장 대리, 차장, 또 부장 서리, 부장, 이사 대우,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부회장, 모든 직급은 다 제가 거쳤어요. 그래서 내가 신입직원은 신입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제가 잘 알아요. 신입직원이 됐을 때 애로사항, 또 계장이 될 때 애로사항, 과장이 됐을 때 애로사항, 각 직급마다의 애로사항이 뭐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제가 쭉 과거 40년 동안 그렇게 제가 모든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흔히들 저보고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인터뷰도 많이 할 때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비교적 성공한 CEO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이런 자리에 있게 됐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물론 이유가 있죠.
뭐 성공한 CEO들의 뭐 여러 가지 습관을 뭐 분석한 자료도 있고 그럽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뭐 그렇게 나오죠. 대부분 성공한 CEO의 가장 특징은 새벽형 인간이다. 그러니까 남보다 부지런하다. 아주 단순해요. 그죠? 경쟁 남보다 한 걸음 앞서서 부지런하다. 그 가면 저도 생각해 보니까 나도 좀 부지런했구나 하는 건 생각이 들어요. 나도 지금까지 출근을 그냥 집에서 옛날 신입직원부터 그랬어요. 5시 반 되면 일어나고. 그 당시는 이제 출근을 하려면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중립직원 때는 7시 반까지 내가 출근해야 돼. 공교롭게 내가 직장을 내가 한 7군데를 옮겼습니다만은 7군데 다닌 데마다 출근 시간이 다 일렀어요. 그러니까 7시 반 출근하면 집에서 보통 8시에 출발해야죠. 그럼 아침밥 먹고 나오고 그러려면 5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7시 반 출근하면 보통 집에 들어가면은 옛날에 신입직원 때도 항상 12시, 밤 12시 그때는 총알 택시 타고 그냥 통금 시간 있을 때 통금 시간 지나기 직전까지 불이 나게 총알 택시 들어가고 그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뭐 11시, 12시 돼야 집에 들어가요. 그럼 집에서 사는 시간은 불과 5시간도 안 되죠. 나도 남보다 좀 부지런하게 살았구나. 새벽형 인간을 놔두셨구나. 그래서 나는 그거보다 그 부지런한 하면 뭐예요? 부지런히 아침 부지런하는 사람 하면 새벽에 일선의 노동자들도 아침 새벽에 4시 되면 이제 일어나서 근로자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역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남보다 변하는데 내 자신이 변하는데 앞장서고 내 조직이 변하는데 앞장서고 또 내 자신이 그 변화를 통해서 혁신을 하는데 앞장서고 또 그 혁신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도전 또 열정 이것이 없었다면은 아마 오늘날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 과거의 직장의 경험을 통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이 아니라 지난 참여정부에서 가장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우리나라에.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가장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거. 혁신. 아주 그래도 혁신에 대한 게 아주 각 부처마다 혁신위원회가 있고 혁신 평가를 해가지고 각 부처 공공기관 평가를 했습니다. 청와대에도 혁신 담당 비서가 있었고. 그런데 과연 그럼 혁신에 성공했느냐? 난 그건 성공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부기관이나 정부는 결코 혁신에 상당히 성공하기 어려운 조직이다. 왜? 거기는 혁신을 안 해도 죽지